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22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오늘 비의 시작도 늦춰졌지만 저녁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 또한 바뀌었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5mm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2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경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졌고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해를 가리겠습니다. 덕분에 오존 농도 또한 보통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 영덕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에만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21도, 독도 18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하루하루 선선했다 더웠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을 약속해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 철강업계에선 원가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대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기 소비량 가운데 산업용이 54.3%로 과반을 넘었고 가정용은 13.3%, 상업용은 25.6%입니다. 가정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간 우리나라 발전량은 12.4% 증가했지만 이 기간 산업용 소비는 21%나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용 전력 과소비 방지를 공약했고 최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오래된 석탄 화력 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포함해 사실상 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업계에선 요금 인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원가 상승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 부분이나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한 15개 기업 중 현대제철이 1위, 포스코가 3위에 올랐습니다. 특성상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없는 철강 업계에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등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에너지 절감 노력과 발전량 증대 활동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앞두고 철강 업계가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 등 중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고려원전 1호기가 다음 달 폐로될 예정인 가운데 한수원은 원전 해체 기술 확보를 위해 활발한 해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OECD 산하의 다자간 원전 해체 협력 프로그램에 가입해 27개 회원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영국 원자력 원전 해체청인 NDA와도 MOU를 체결했고 스페인 해체 전담 기관인 엔네사와도 원전 해체 기술 상호 협력 협정을 맺어 정기적인 기술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 상주 영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경상북도는 연계되는 국도와 지방도, 시, 군도 등의 인접도로에 표지판 241개를 개통 전에 모두 정비합니다. 또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 되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다음 달 말 개통될 상주 영천 민자고속도로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1조 4천억 원을 들여 상주 낙동에서 영천 부간을 연결하는 4차로 94km입니다. 포항시의 버스 터미널을 운영하는 회사가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무산된 뒤라서 포항시가 폐업 신청을 반려하더라도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하루 700여 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6, 7천 명이 이용하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25개 버스 회사로부터 요금의 10.5%를 받아 운영하는 포항 터미널이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폐업을 신청했습니다. 35년 된 건물은 손볼 곳이 많은데 KTX 개통 등으로 손님은 갈수록 줄어 유지 보수가 힘들다는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포항시의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 자체 평가에서 D등급일 정도로 낡았습니다. 35년 된 이 건물로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이 서류를 계속 접수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 터미널이 이처럼 폐업 신청을 한 것은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를 짓겠다는 제안서가 반려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평가위원회를 열어 포항 터미널에서 제출한 복합 환승센터 건립 사업 제안서를 심의한 결과 기준에 미달된다며 3자 공모 사업안을 반려했습니다. 포항시는 다수가 이용하는 여객터미널이 폐쇄되도록 할 수 없다며 폐업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권장을 하고 폐업 처리권에 대해서는 반려토록 할 계획입니다. 포항터미널은 포항시가 폐업 신청을 반려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을 당초 계획대로 흥해업 성공리로 이전하라는 지주들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새롭게 할 복합 환승센터 건립에 포항시가 소극적이라며 반발하는 포항터미널. 포항시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는 보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84억 원을 투자해 신라 전통정원인 라원과 신라문화체험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원은 보문단지 내 8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신라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한 신라 전통 양식의 정원으로 조성되며 만남의 광장구와 실크로드 미니어처 시티, 작은 동물원 등의 부대 시설도 함께 조성됩니다. 울진군 매하면 일대 122만 제곱미터에 오는 2020년까지 650억 원이 투입돼 18홀짜리 대중 골프장이 들어섭니다. 울진군은 이를 위해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골프장 조성사업 미수탁 업무 협약을 했고 경북관광공사는 앞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 발주에서 준공까지 모든 업무를 맡아 추진키로 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경주와 안동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험을 활용해 국내 최고 명품 골프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이후 새로 출범한 정부가 호평을 받는 반면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권력 다툼의 내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은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의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7명, 경북은 13명 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대구 경북이 이번 대선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에 육박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보인 덕분에 보수 정당의 체면을 그나마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당내 권력 재편기의 내홍이 격해지면서 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의원들은 당 내분 수습이나 당 지도부 선출 논의 과정에 전혀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거론될 만큼 중량감 있는 의원도 없고 일각에선 한국당이 떨쳐내야 할 친박 세력으로 치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구는 전원이 초재선 의원으로 오는 7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거치더라도 중앙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치를 아직 못 찾았잖아. 망해야 되지. 우리 당은 진짜 문제 많아. 우리 당은. 오랜 시간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뒤바뀐 지역 상황은 TK 의원들의 존재감과 역할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에서 이게 새로운 의미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협치의 모델을, 대구식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중앙에서도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지역의 국회의원들. 지역의 정치 색채가 다양해진 만큼 제대로 된 보수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시가 포항공항 입구에 있는 주택들을 철거한 뒤 공원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해면의 속칭 우물지 일대 주택 29가구를 철거하고 내년부터 6,700제곱미터의 조형물과 공연장, 쉼터 등을 조성키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950년대부터 60여 년간 소음과 고도 제한에 시달려온 공항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일부 해소되고 동해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습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징어 재고량이 줄고 원양산 생산마저 저조해 냉동 오징어 거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냉동 오징어 소비자 가격은 1kg당 10,000원으로 지난해 이맘때 6,000원의 1.5배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포클랜드 원양산 오징어 생산량이 4만 톤으로 평년의 36%에 불과했고 정부의 오징어 재고량도 3만 8천 톤으로 평년의 40%에 불과해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산업계는 본격적인 국내 연근해 오징어 어회백철이 시작되는 9월까지는 오징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는 이제 지방의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합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많은 일부 농촌에서 고도 성장기 때나 있던 높은 성장률이 관찰돼 그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은 통상 성장이 멈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수도권은 성장을 독점하며 농촌의 젊은 층까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 인력 공급이 또 필요해야 되고 또 물류비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또 소비지가 또 있어야 되니까 이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많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통념을 뛰어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지자체 가운데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50% 이상 웃도는 초고성장 시군이 35곳이나 됐습니다. 영천시 등은 특별히 제조업의 비중과 성장 기여도가 높았고 문경시는 제조업과 함께 관광과 숙박 등 서비스업이 상당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청송과 봉화는 농산물 가공과 유통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가 잘 작동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의 남다른 고성장은 전략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꾸준한 지원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책 수단에 의해서 충분히 고령화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거나 또는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게 다만 가임 여성을 붙잡을 수 있는 서비스업과 고용률이 높은 전통 제조업 비중을 높이고 농촌의 6차 산업화는 더 강화해야 지금의 고성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산업연구원 측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스텍은 국제 논문 질적 수준을 평가한 2017 레이던 랭킹에서 국내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이 최근 4년간 1,000편 이상 국제 논문을 발표한 전 세계 902개 대학을 평가해 발표하는 이 랭킹은 대학의 연구력을 나타내는 논문만 평가한 것으로 전체 논문 대비 인용도 상위 10%의 논문 비율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전체 논문 중 인용도 상위 10%의 논문 비율이 12%로 국내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2012년부터 시작된 이 랭킹에서 포스텍은 6년 연속 국내 대학 1위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극저온용 고망강강이 국제재료와 규격 관련 표준기구인 ASTM 인터내셔널의 표준 기술로 등재됐습니다. 이 기구는 금속, 비금속 등 모든 재료의 시험 연구와 규격 위반 재정을 관장하는 기구로 현재까지 140개국 3만 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12,000개 이상의 기술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등재된 극저온용 고망강강은
포스코가 10여 년간 연구 끝에 자력 개발한 고부가 가치 소재로 LNG 저장구와 이송에 적합하며 경제성이 뛰어나 알루미늄 합금강 등 경쟁 소재들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에 친절 안전 도우미들이 등장했습니다. 교통약자들의 승하차를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버스 안내양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를 타려는 승객이 노선을 찾자 노란 조끼를 입은 안내 도우미가 버스 번호와 배차 시간을 알려줍니다. 지금 107번이 10분 있으면 와요.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고 안내 도우미가 승객들의 승차를 돕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탑승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승객이 모두 타고 난 뒤 차에 오른 도우미는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 옮겨주거나 빈자리를 안내해 줍니다. 지금은 사라진 옛 버스 안내양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도우미 6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심 노선의 시내버스에서 노인과 장애우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돕고 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인 코리아 와이드 포항이 한시적으로 시범 운용하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면 좋지, 타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같은 할머니는 더 좋고. 버스 회사는 안내 도우미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중교통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절 안전 도우미를 운영해보고 그 반응과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을 때는 더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는 이번 시범 운용에서 반응이 좋을 경우 포항시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 본격적으로 도우미들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육아휴직을 쓴 여성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쓴 여성 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은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로 8.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 복귀율이 81.9%,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 사업장의 복귀율이 83.7%로 나타나 회사가 클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복귀율이 높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개발비로 91개 업체에 모두 16억 4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41개 업체에 9억여 원, 경북도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50개 업체에 6억여 원을 지원해 시제품 개발, 홍보 사업,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는 사회적 기업의 사업 개발비 국비 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올해부터 5개 대학 산학협력단구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해 제품 고도화,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의 방역 개선 대책으로 다음 달 말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축산 차량 등록제 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축산시설 출입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00여 대를 대상으로 GPS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위반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축산 차량 등록제는 가축이나 사료 운반 차량 등 축산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토록 해 축산시설 출입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현재 전국적으로 4만 9천여 대가 등록됐습니다.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오늘 비의 시작도 늦춰졌지만 저녁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 또한 바뀌었는데요. 비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5mm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2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 경주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졌고요.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해를 가리겠습니다. 덕분에 오존 농도 또한 보통 단계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 영덕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전에만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21도, 독도 18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중부 해상에서 2m, 동해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하루하루 선선했다 더웠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